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다시 잘 오르면서 2013포인트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계속 이렇게 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렇게 조금 쫄쫄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웃음에도 두 가지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진실된 웃음이 있을 거고 또 한쪽은 가식된 웃음이 있겠죠. 가식적으로 웃는 모습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저는 지금 시장은 가식적으로 웃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체는 없고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지금은 뭐 준전시 상황이다. 지금 경제 정시다, 뭐 전시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사실 경제가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실제 가치를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과하게 기대감으로 거품이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기대치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뿐인 것이 실제로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들은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비어있다. 속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겉으로는 웃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100% 믿지는 마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금 비중으로 50% 이상은 지금 확보해 놓고 지금은 100% 믿을 수가 없으니 내 현금을 지금 시장에 맡기지 말자. 왜? 겉으로 웃고 속은 좀 시커멓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50% 현금을 맡기지 말고 계좌에서 빼서 아예 좀 보관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웃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장단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이 시장에서 맞는 전기차, 그리고 보안 관련주 또는 인공지능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어제까지도 계속 뛰어오르고 있는 뭐 공인인증서 폐기 관련주,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고 나면 빠질 때 눌림목 매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선취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보안 관련주는 제가 뭐 3주인가 4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에이 설마 보안이 하시다가 지금은 급등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보안이라고 따라붙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 선취매를 해서 조금 이렇게 보유했다가 올라갈 때 수익을 잘 챙기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역시 이제 보안 관련주가 움직이고 나면은 결국에는 저는 또 인공지능 관련주라든가 자율주행 관련주나 지금 로봇 관련주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 쪽으로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히토류 관련주들은 조금 뛰어오르다가 일시적일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미중 무역 사이에서 갈등 사이에서 뭔가 수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5월 말에서 6월 초에 평택 공장을 방문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라는 것은 역시 반도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일단 올라가게 내버려 두고 미리 선취매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을 100% 믿지는 마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들이요, 뭐 지금 당장에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국보 이런 거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지금 300억 규모의 자금이 입금된다,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종목을 비싸게 사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종목은 따라붙지 말고 항상 지켜보고 테마가 있는 종목. 아까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시장은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간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시작부터 팩트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 어울리지 않은 종목을 샀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항상 말씀드리는 듯이 3월 달에 떨어졌을 때 올라왔을 때 매도를 다 진행하셔가지고 종목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마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련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내 종목은 안 간다, 내 종목은 안 간다, 그리고 매수가가 높다라는 말은 3월 말에 추가 매수할 현금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추가 매수를 안 했거나 없었다라는 거고, 그 현금이 왜 없었나라고 보면은 지난번 그 명절 전에 역시 또 100% 시장을 신뢰했기 때문에 현금을 전부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내려갈 때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내려갈 때 매수하는 게 맞는데, 가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를 쭉 보게 되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과하게 매수를 하고 내려갈 때는 사지도 못하고, 또 올라갈 때는 과하게 매수하고 내려갈 때 뭐 손절하거나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 좀 고쳐내신다면은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저처럼 재밌게 주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기대감으로 조금 과하게 오르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좀 가식적인 장이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말고 50% 정도 현금화해달라는 전략 추천해 주셨고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주 언급해 주셨고 주도주 위주로 시장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 황민영 멘토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에 앞서서요. 우리도 또 시장을 보고 가야 되겠죠. 시장 잠시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주에 TV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수가 2000포인트 아래에 있는 그 시점에서 시장의 즉 코스피 지수의 저항대는 2000포인트다. 1950포인트, 1960포인트가 아니라 2000포인트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장이 2000포인트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은 역시 저항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가는 잠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넘을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을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20포인트를 지금 현재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까지의 흐름 역시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왔다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장이 올라올 때 그 근거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 수급은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 수급인가요?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하고 있나요?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팔고 있고요. 자, 개인 쪽 수급은 어떤가요? 1675억 원 역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기관이 올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외국인들 수급만 우리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결국은 시장은 외국인들이 계속 하락에 베팅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역시 한번 짚어드렸죠. 결국은 지금 시장을 올리고 있는 건 밑에 보시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 자, 오늘 이 수급을 보면 여러분들 오늘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겠죠. 시장은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왔던 거 결국은 선물로 외국인들을 올렸던 거고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상승으로 베팅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자, 지금까지 올라온 거 그래 이제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 올라온 게 아닐까?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죠.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재점화되면서 시장은 또 크게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정말 걱정도 참 많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확히 시장의 이제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됐던 시기가 언제인가요? 바로 2018년도 3월입니다. 자, 3월부터 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무역 분쟁, 그리고 더 이게 심화되면서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때 고점 이후부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꾸준하게 주가는 하락세를 걸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거, 자,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졌던 흐름이 지금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즉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수위가 낮습니까? 아니면 전에 듣지 못했던 그런 수위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까? 후자죠. 그죠? 압박 수위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오히려 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2019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시장은 급락이었을 겁니다.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시장은 올라오고 있다. 이걸 딱 세 글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안 먹히는 걸까? 자, 이건 바로 세 글자로 레임덕, 즉 정권 말기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은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이미 이 바이든과의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사실 기간도 너무 짧고 그다음에 뭔가 특별한 어떤 한 방이 필요한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로 갔다가 결국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장이 떨어졌던 이유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2000포인트 이제 넘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마찰이 시작됐던 그 시기에 주가는 2500포인트 구간이었죠. 자, 앞으로 만약에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은 결국은 그동안 하락했던 이유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금도 이 5월 달에 또 주식시장 떠나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시장 올라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결코 떨어질 만한 큰 악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시장 보이는 그대로 지금 상승 흐름 잘 가고 있으니까 이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잘 선택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 꼭 이렇게 전략 잘 세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